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살다 별짓 다 하는 남편놈 때문에 제 인생 정말 망쳐버렸습니다. 정말 결혼할 사람은 잘 골라야 한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했다는 자체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나이는 38살이고 남편은 42살입니다. 9살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살면서 이혼 망설였습니다. 자식이 뭐길래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남편도 아빠라고 제 아들은 아빠와 헤어지기 싫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나중에 커서 제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잘 때면 아빠를 찾아서 마음 찢어지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아예 단절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만나게 해줍니다. 저는 자택근무를 하고 있고 월 2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투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지긋지긋한 남편 하나 없다고 스트레스 안 받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와도 자주 여행도 가면서 요즘 많이들 하는 차박하며 추억 쌓고 있습니다. 나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좋더군요. 그런데 술만 먹었다 하면 전화 와서는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다시 합치자며 과거의 일들 모두 잊어버리자면서 저한테 애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바꾸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화번호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희 가정이 깨지게 되었는지 알려드리자면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저축하고 있는 줄 알았던 돈이 하나도 없어서 뒷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름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실하게 돈도 모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하게 된 남편에게 기회를 줬지만 한번 빠져버린 후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인가요? 그거 몇 번 하게 되었는데 작은 금액으로 크진 않지만 돈을 좀 따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여행 기간 내내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카지노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하자며 계속하면 잃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처음에 돈을 몇 번 따봐서 그런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마지막 날까지 하게 되었고 집에 와서는 핸드폰에 게임까지 설치해서는 소액 결제를 한두 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몇 번 따고 왔다고 지금 여기서까지 핸드폰으로 게임 설치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소액 결제까지 했더라? 그냥 스트레스 풀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푹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해서 할게. 어차피 또 금방 실증 나면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내가 게임 좋아하냐? 그냥 잠깐 해보는 거니까 걱정 마. 너도 좀 해볼래? 카지노에서 했을 때처럼 재미있지는 않네. 그래, 원래 게임 잘 안 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냥 기분상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마음도 이해해줘.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게임도 금방 실증내고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 거라는데 이런 거 저도 구속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넘어갔지만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하기 시작했고 게임에 들어가는 결제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리라며 한 소리 했고 남편도 알겠다면서 그만 잔소리하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시초였습니다. 카지노 갔다 온 이후로 그 맛을 잊지 못해서는 노름에 빠졌고 카지노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욕구를 핸드폰 게임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 관리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제한 것만 알고 있었지 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저금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맞벌이했지만 아기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고 돈 관리는 원래 남편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처음에 믿고 맡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받으면서 저희 가정 꾸려나갔고 저는 틈틈이 자택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지만 생활비에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노름에 한번 빠진 남편은 처음에는 10,000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영수증이 오면서
진짜 결혼 이후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몸이 떨릴 정도였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우리가 돈이 많은 형편도 아닌데 이렇게 게임의 결제를 50만 원 하는 게 어딨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당신이 50만 원으로 카드 결제하면서 게임 즐기는 동안 나는 새벽에 밤 안 자고 컴퓨터 일하면서 겨우겨우 몇십만 원 벌고 있는데 당신이 돈 관리한다고 생각 없이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아이씨, 그만 잔소리해. 나도 알고 있거든? 딸 수 있는데 계속 잃어서 너무 화가 나서 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야.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만 말해. 진짜 짜증나네.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이 집구석에 있기 싫다. 그리곤 문 쾅 닫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더니 제가 전화하고 카톡하니 회사로 출근했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저희 부부싸움은 점점 심해지고 제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싸우지 말라며 펑펑 울고 화내는 남편 모습에 아빠 무섭다며 눈물 흘리면서 잠을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책도 읽어주고 퇴근하면 항상 놀아줬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눈빛도 변하고 성격도 변한 부분이 너무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매일같이 새벽 늦게 들어오던 남편은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었고 담배 피우지도 않던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놀라서 정말 왜 그러냐고 저는 다시 돌아와 달라며 울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 테니 이러지 말라면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까지 변해버린 남편,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는 저와 아들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는 잠만 자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저와 아들은 점점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카드 결제 영수증에 결제 금액이 찍히지 않아서 저는 놀랐고 남편에게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더 이상 핸드폰 노름 게임 같은 거 하지 않는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를 품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는 듯 새벽 늦게 들어왔고 거실에서 잠만 자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통장에 없어서 이것저것 빠질 금액 때문에 남편에게 카톡했고 늦게나마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결제되기 전에 전날에 미리미리 넣어놨었는데 점점 이체해주는 시간이 늦어졌고 밀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또 싸움이 시작되었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비 준다면서 또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평상시보다 더욱더 힘들게 재택근무에 매진했고 혼자서 그렇게 생활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해결하라며 생활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여태껏 벌어놓은 돈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자마자 남편은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자기 의심하냐면서 평소 싸웠을 때보다 더 크게 화를 내는 바람에 아들도 있어서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섭게 변해버린 남편과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걱정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술에 찌들어서 소파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저는 핸드폰을 주워 탁자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한 통의 문자에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은 왜 안 와? 매일같이 오더니 벌써 내가 싫어진 거야? 보고 싶으니까 빨리 튀어와. 나 심심하잖아. 놀아줄 사람 없어. 라는 문자를 보곤 너무 당황해서 베란다 가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봤더니 왜 빨리 안 오냐면서 보고 싶다고 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에 너무 놀라 끊어버리고 말았네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어버려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결국 다음날 남편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했고 저도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집에 아들 맡기고 남편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나오는 거 확인했고 다른 남자 직원분과 같이 차를 타고 가길래 저도 미리 택시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멈췄고 저희는 들킬까봐 그냥 지나치면서 경로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는
돈 더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남편은 회사 직원분과 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봉고차 한 대가 오기 시작했고 아니 보이지 않게 검은색으로 진하게 썬팅이 되어 있는 차 문을 열더니 둘이 들어가는데 전날 들었던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는 왜 안 왔냐는 여자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봉고차 문이 열렸고 저는 그 틈을 타 달려가서 남편이 있는 봉고차 안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급하게 내리려 하는 거 제가 붙잡았습니다. 봉고차 안에는 여자 2명과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 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현금 뭉치가 있었고 꽤 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곤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저는 정신 차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 또한 뒤따라왔고 집에서 무릎 꿇고 빌기는커녕 어떻게 알고 왔냐며 저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자기가 딸 차례였는데 맥이 끊겼다며 돈 잃은 거 모두 다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너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놈 무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하자. 더 밑바닥까지 보면서 살다가는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너에게 화조차 내기도 싫어. 이혼하자. 뭔 이혼이야. 이혼은 너 혼자 하냐? 그리고 돈 많이 따오면 되잖아. 한탕만 하면 원금 복구할 수 있었는데 네가 오는 바람에 딸 수 있는 돈도 못 땄잖아. 나는 이혼 못해. 그리고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하는데 네가 다 망쳤다. 빨리 가서 원금 복구해야 해. 뭐라고? 원금? 그럼 지금 너 그동안 모았던 돈 모두 잃었다는 말이야? 너 진짜 미쳤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 그냥 잊어버려.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가정을 파탄내는 건데? 저는 울고불고 소리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가정까지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네요. 재산 분할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열심히 알뜰살뜰 살면서 모았던 돈들 모두 탕진해버려서 살고 있던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남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버티고 버텼다면 결국에는 길바닥에 앉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렸겠죠. 저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저 남자에게 우리 아들이 배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뒤늦게 배운 게 더 무섭다는 게 여기에 쓰이는 말인가 봅니다. 과거는 모두 잊고 좋은 날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길고 길었던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